자, 이번에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따라 이 경제면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아무래도 상호 관세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 트럼프와 끝까지 싸운다. 중국 84%의 보복 관세 때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이 9일 중국에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중국은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어제 환율을 달러당 7.2066 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위안화가 7.2선을 돌파한 셈입니다. 이 중국은 그간 7.2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외에도 미국 군수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리고 일부 민군 겸용 물자 수출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역 전쟁이 실질적인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백서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도 보복관세, 과일, 목재, 의류 등 미국산의 최대 25%, 유럽연합이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에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 조치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오토바이, 가금류, 과일, 목재, 의류 같은 다양한 품목이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한 정면적인 대응 성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보복관세는 이달 15일을 시작으로 5월 16일과 12월 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고요. 유럽연합은 투표를 통해 조치를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다수 회원국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산 유제품과 주유는 최종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주요 와인 수출국들이 반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매기면 유럽산 주류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도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글 성능 10배 높인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구글이 인공지능 모델과 반도체 모두에서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능 저비용 전략으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인데요. 현지 시간 9일 구글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넥스트 2025 행사에서 보급형 LLM, 제미나이 2.5 플래시와 함께 새로운 AI 반도체인 아이언 우드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질문의 복잡도에 따라 처리 시간을 조정하면서 속도와 비용 면에서 효율을 높였고요. 대규모 고객 서비스나 가상비서 운영에 최적화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이 공개된 아이언 우드는 구글의 7세대 AI 가속기인데요. 추론 성능에 집중한 이 칩은 이전 세대보다 10배 이상 성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더 큰 데이터 처리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구글은 자사 AI 모델을 엔비디아 칩이 아닌 자체 반도체로 돌릴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활용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우드가 엔비디아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구글은 AI 에이전트 간 통신을 위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도 함께 공개를 하면서 오픈소스 생태계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현재 구글은 4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재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관세발 가격 인상, K 반도체도 동참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반도체 업계가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고객사의 메모리 묘들과 SSD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통보했고요. 단순하게 원가 인상을 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24%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비용까지 모두 제품에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메모리 모듈과 SSD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데요.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요 IT 제품들의 출하량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AI 서버 성장률이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스마트폰은 역성장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AI 서버에는 국내 업체들의 HBM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관론이 수요에 급감하기 때문이라기보단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관세 시행 전 선출하 효과 덕분에 실적이 선방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관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사상 첫 디램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198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건데요. 이 디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36%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34%, 마이크론이 25%로 뒤를 이었고요. AI 수요가 확산되면서 HBM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열리자 이 분야에 10년을 넘게 집중해왔던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HBM3E 제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범용 디램 중심의 삼성전자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번 순위 변화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관세 이슈나 경기 둔화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고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앞서게 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내 HBM3 납품 확대와 함께 차세대 HBM4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뒤집힌 디램 시장 1위 자리를 두고 두 기업이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신문 브리핑 내용 중에서요. 반도체 관련한 뉴스가 2개나 있었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미중 간의 갈등은 상호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과 같은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철과 같은 척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중국 역시도 미국이 독단을 고수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서로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